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백화현입니다. 요즘에는 다 부모님들이 바빠서 이제 아이들을 조부모님들 손에 많이 맡기고 그런 일들이 많죠. 저는 아직 할머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요. 하지만 제 친구들 보면 자기 애기 키울 때보다 지금 훨씬 힘들다. 애들은 와서 뭔가 할머니한테 요구를 하는데 나는 뭘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고민들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책하고 같이 놀아라. 이제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책 속에는 많은 지식과 또 우리보다 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신 분들의 노하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주면 굉장히 많은 울림이 일어나. 그러니까 책하고 놀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과 함께 손주들과 놀면 조금 일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순서는 그림책 한 권 좀 보면서 같이 마음을 열고 우리 애기들을 어떻게 책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하나, 이제 읽어주기는 그럼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풀고 노하우, 그 엑기스만 담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럼 이 민들레는 민들레,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마음을 열어봐요. 민들레는 민들레. 읽을 때 민들레는 민들레 이렇게 읽는 거다고 민들레는 민들레 이렇게 읽는 거 좀 다르겠죠.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 잘 보셔요.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이 책 자체로서 그냥 내용 생각하지 않고 리듬만 생각해도 재밌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계속 이렇게 리듬이 반복이 되거든요. 태아에서부터 영유아 아이들에게 제일 읽어주기 좋은 책이 뭐냐? 시, 노래, 그림책이에요. 이렇게 운율이 있고 짤막한 거.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콕콕 이 어휘가 박혀버려요. 우리가 사고는 어휘로 한다고, 언어로 하거든요. 언어로 하는데 그 언어를 이루게 있는 게 다 어휘잖아요. 낱말을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머리가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한 50번쯤 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 말을 외우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는 그런 책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어주면 애들 머리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리듬, 울림 이런 것들은 안정감을 갖게 해줘요.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다 갑자기 이 세상 밖으로 나왔었을 때 얼마나 불안정해요. 두렵잖아요. 그럴 때 뭔가 리듬이 있는 말들이 계속 울려올 때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책을 맨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은 첫 번째, 이 여운이 이렇게 짧지만 여운이 긴 것, 느낌이 풍부한 것, 반복이 계속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정서와 두뇌를 좋게 하기 때문에 꼭 민들레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시, 노래, 그림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거지로, 뭐든지 어거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좋아야지 그것을 오래오래 계속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었을 때 1번 원칙이 재미를 알게 하자예요. 책 속에 푹 빠뜨려서 재미를 알게 하자. 이게 1번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재미를 알게 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일단 자유로워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 뭐 이렇게 지식이 잔뜩 있어서 공부시키듯이 했다가는 망조가 나요. 우리나라 애들도 참 책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중학생부터 책을 쭉 다 안 읽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고, 어른이 되면 정말로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독서를 너무 공부, 학습시키듯이 해버렸기 때문에 질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학습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자유롭게 본인이 좋아서 책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읽어서 이 책은 정말 좋은 것 같고 재미도 있고 뭔가 울림도 있다는 것을 읽어주셔요. 아이들한테. 우리 애가 안 듣는다. 듣든지 말든지 혼자 재밌게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애가 와서 그게 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런 것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가 볼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거 집에 책이 많은 게 좋겠죠. 예, 그리고 가끔 서점도 데리고 도서관 데리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는 이제 읽어주는 거고, 재미난 독후 활동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가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친구하고 함께 독서 모임을 하게끔 해주면 정말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로 안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가 아는 것이 몸까지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그냥 습관이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권씩 읽어주기. 그러니까 이게 읽었다 안 읽었다 한 번에 10권 읽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10권 읽어주고 이런 건 안 돼요. 꼬박꼬박 지속성을 가지고 일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은 꼭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책 모임도 꼬박꼬박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줄 책을 골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이 있어요. 애들은 배꼽지게 막 웃는 거, 웃기는 거, 그 다음에 악당을 물리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 이야기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도서관에 가셔서 사서분들하고 상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골라서 읽어주는 것. 근데 또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책인데 너무 그 약간 유치하고 이상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 가끔은 읽힐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책만 읽히면 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책,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생각,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 편견을 없애는 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책도 이제 잘 골라서 읽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 그림책 같은 것을 고를 때는 그림 언어가 풍부하고, 또 지식책 같은 경우는 그 지식을 신뢰할 만한 거. 근데 보통 저자나 출판사를 잘 유심히 보면 그런 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읽어줄 때는 먼저 본인이 책을, 제가 민들레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 민들레를 저는 거의 안 보고 그냥 외우다시피 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녹여서 본인이 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읽어줘야지 더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읽어주기 전에 미리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너무 빠르고 너무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차분하게. 하지만 어떤 책은 급박하게 막 읽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서 같이 따라서 읽는다거나 교차 읽기 같은 게 가능하다, 글자를 안다, 그러면 같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쪽 읽으면 너는 오른쪽을 읽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교차로 그렇게 읽거나, 앞에 부분 누군가 한 사람이 리드를 해주고 후렴은 다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좋겠죠. 가끔은 양말 인형, 그 다음에 탈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책이든지 책을 읽었으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번은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누가 나왔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었지? 그랬지. 근데 이것을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해? 그런 거 없었잖아 하고 막 야단치듯이 하면은 얘가 이제 절대로 같이 읽는다고 안 하니까 야단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거 한번 다시 볼까? 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이가 근데 그런 걸 너무 싫어하면 그냥 읽어주고 끝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 상황을 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거지로 하면은 안 읽어주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고, 만일에 아이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면 이제 기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 우리도 이때 이랬었지. 여기 보니까 우리 이 그림 보니까 그때 이런 장면 생각나지.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읽어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뭔가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대로 인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읽어주기 참 좋은 책들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PPT가 나갈 테니까 그거 보시고 도서관에 가셔서 여기 자료들을 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앤이야기 그림책도 되게 좋거든요. 아이도 어른도 다 서사,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물론 시노래 이렇게 짤막짤막하는데 울림이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돼서 막 서로 막 부딪혔다가 사건이 일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왜 사람들마다 다 자기 고유성이 있어야지 매력을 갖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자기만의 어떤 독특함이 있으면 매력이 있는 거고 민족적이나 국가적으로도 그들만의 뭔가 있으면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우리 옛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기 그림들도 이건 우리 전통 그 북청 사자, 예를 들어서 뭐 정승각의 사신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고유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DNA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더 자극해서 각인을 시켜주면 오래도록 남아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민족 혹은 나의 국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잊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클 때까지 사실은 이 자존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게 정서적인 안정을 갖는데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나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이고 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누구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 나라는 고유한 사람이 뭐 누구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나로서 대단한 거잖아요. 이 생명 자체가.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쁜 사람도 많다 보니 돈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위축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 너는 너로서 충분히 훌륭해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혹시라도 아이들이 흔들린다면 이런 책들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민들레는 민들레 악감 줄무늬가 생겼어요. 프레드릭 점 이런 책들이 읽어보셔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이와 함께 그런 문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애들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개성이 강한데 어른 세대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개성이 강하거든요. 참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획일적인 것보다는 창의성이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니? 라는 말 하지 말고 와 우리 손주가 굉장히 독창적이구나. 창의적인데 아주 멋진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면 혹여 그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고 나면 그 모난 것들이 좀 다듬어지면서 멋지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들이 다 좋아요. 한번 읽어보셔요. 천천히 나중에. 또 애가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학을 다 맞고 싶었는데 5개나 틀렸어요. 막 울고 있어요. 내 옆에 짝꿍은 다 맞았다고 좋다고 그래요. 또 엄마가 와가지고 너 실컷 공부 잘한다고 하더니 왜 5개나 틀렸어? 야단을 쳤어요. 그럴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제 위로를 해줄 때 직접적으로 괜찮아 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틀려도 괜찮아 책을 더 읽어주고 들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 또 그냥 괜찮아 아저씨가 있어 우리 이거 한번 볼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우정 그죠? 사랑 부모님과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애인 간에 다 사랑 그리고 어찌 보면 나이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게 우정 같아요. 저는 지금은 남편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자식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놀래요. 근데 친구가 나이 들수록 친구가 많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마음의 벗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런 책 읽기 모임을 같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책 모임을 많이 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어려운 책 읽는 것보다 그림책 연구 모임, 그림책 모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림책 읽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이런 그림책 보고 전시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예, 어른들이 그림책 그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를 책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책이 참 좋은 거란다라고 뭐라고 물론 책으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할 때는 이 독서나 도서관 관계되는 그림책을 읽어보라고 해주면 돼요. 도서관이 키운 아이, 꿈을 찾는 도서관, 당나귀 도서관, 뭐 얌얌이 책 읽어주는 하면 이런 책들을 좀 아이가 이렇게 한두 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책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특별한 책인데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시니어 그림책이라고 해서 제가 2020년부터 이제 이런 책들을 기획해서 저는 기획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기획을 해서 좀 어르신들이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삶을 다룬 그런데 너무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또 애들 것처럼 짧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한 길이에 글밥은 좀 있어야겠죠. 어른이니까. 그런데 어른들의 이야기인데 그림책으로 나온 거. 이런 책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니어 그림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리즈를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책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아이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중심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좋다는 거고 또 어른은 자기가 중심인 책도 필요한 거잖아요. 할머니의 고독, 할머니가 갈등 겪고 있는 거, 외로운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면 우리 이 딸이 40살 먹은 딸이 이걸 읽고 우리 엄마 마음도 이러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손주가 우리 할머니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애들 책만 읽고 우리가 꼭 그 애들만 이해해줘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그림책은 시니어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족이 같이 읽고 서로 마음 소통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낸 책이니까 아이와 함께 이런 책을 같이 읽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책들을 아이와 함께 읽고 혹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서 읽으셔도 돼요. 큰 소리로. 그 대신 큰 소리를 읽어요. 그러면 손주들이 옆에 있다가 그냥 듣는 거거든요. 들으면서 처음에는 나는 싫어 라고 말할지 모르나 자꾸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면서 귀를 쫑긋 세우거든요. 그것도 우리 할머니 언제 책 읽으시나?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빼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이제 끼고 같이 앉아서 같이 오손도손 책 읽어주고 이제 또 아이가 글자를 알게 되면 내가 읽어줬으니까 이번엔 네가 읽어줘. 서로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건 1단계예요. 1단계에서 책을 좋아하는 거. 그냥 책을 좋아하면서 느끼는 거.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아이가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뭔가 활동으로 들어가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기도 하고 조금 더 토론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두뇌가 정교해지고 체계적이면서 논리적인 힘이 나오겠죠. 사고력이 향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학년 이상부터는 조금 더 가능하다면 탐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2권씩을 한 권만 아까 계속 읽었잖아요. 한 권씩 가지고. 근데 비슷하나 좀 다른 것들은 2권을 읽고 어느 것이 더 좋아? 근데 왜 더 좋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비교 분석 능력이 생기고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진 애구나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엄마에게 선생님, 바보의사 선생님 이것은 장기려 박사 아시죠? 장기려 박사. 부산은 더더욱이나 장기려 박사하고 아주 돈독하죠. 그 장기려 박사의 바보 의사 선생님은 장기려 박사 자체에다 초점을 맞췄고 엄마에게는 장기려 박사의 둘째 아들, 남한으로 같이 내려왔던 그 둘째 아들 입장에서 이야기거든요.
장기려 박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금 이게 초점이 다르죠. 그 두 개를 같이 읽고 어느 책이 더 좋은지, 그림체는 어느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도 해도 괜찮은 거고, 느끼는 대로 같은 작가의 작품이지만 이게 약간 관점이 달라요. 그럴 때 어느 게 더 좋은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책을 읽고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질문을 던져. 이 사람은 누굴까? 이건 뭘까? 자, 노란별? 이 노란별이라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행복한 청소부에 나오는 여러 베토벤부터 모차르트 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누굴까? 물론 이름이야 들어봤지만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질문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핸드폰 혹은 인터넷 자료를 다 통해서 찾아보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토론 주제. 이렇게 내가 가기 싫은데 여기 형이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가거든요. 과연 이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건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토론거리는 질문으로 만들어서 토론을 해보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질문지를 던져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탐구심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토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림책이 됐든 동화책이 됐든 어떤 책이 됐든 그렇게까지 나가면 이제 공부는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게 책을 흡수해서 내 삶에 반영을 하고 나를 들춰보고 거울 삼아서 내 마음을 다스려보고 또 다독여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던지고 그걸 조사하기 시작하고 토론을 하고 글로 써요. 그러면 그게 공부의 끝이에요. 단지 이제 저는 시간이 오늘은 짧아서 그림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림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아주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과 탐구 활동하기에 좋은 이제 책들이에요. 이건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 이 책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기 나오는 책 읽고 다 찾아보게 하면 돼요. 100년 아이는 우리나라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부터 100년 동안에 거기에 그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애썼던 모든 인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100년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림책으로 봤지만 다 찾아보기를 하면 엄청난 그냥 우리나라 역사 공부가 되는 거죠. 근대사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노란별 같은 경우는 유태인들에게만 노란별을 달라고 했던 그때 히틀러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 히틀러 그 나치들의 이야기,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 여기 덴마크 왕국에서 일어나니까 덴마크 왕국의 이야기를 다 찾아보기 시작하면 1년, 2년, 3년 동안 공부해도 이게 끝이 없어요. 그림책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끝없이 고구마 그냥 덩쿨이 이렇게 우리가 덩쿨째 막 굴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 즐겁게 하다 보면 아주 멀리 뻗어나갈 수가 있다. 이제 그림책, 동화책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른들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직지 문제, 박병선, 초정리 이걸 통해서 한글을 다 공부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글의 가치. 그레타 툰베리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바람을 길드는 풍차소년, 굉장히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풍차를 이용해서 전기 일으킨 이야기거든요. 여기 찾아볼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정무역도 그렇고 한시 이야기도 그렇고, 섬에 있는 서점,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조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책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 삶을 바꿔놓는가, 그것도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문학 작품들도 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섬에 있는 서점이랑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은 아이들용이 아니라 어른들용이어서 어르신들에게 제가 권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교육을 나는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슬픈 거인, 이건 이제 동화, 그림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야기고, 아빠와 함께 그림책 여행, 굉장히 좋은 그림책들 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소설처럼은 소설이 아니고 읽어주기의 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니까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살 독서 수업, 독자 기르는 법 다 보셔요. 책으로 크는 아이들 도란도란 책 모임은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책으로 크는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우리 큰아들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책 모임 하면서 키웠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고, 도란도란 책 모임은 제가 이제 이런 책 모임 운동을 벌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나요? 제가 시간상 많은 책을 더 소개를 못 드려서 아쉽고요. 도서관에 가시면 사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래서 왔다, 이런 책 좀 추천해달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실 겁니다. 그 책 보시면서 또 혹시라도 도서관에 또 이런 책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같이 합류해서 공부를 해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거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너무 어거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만큼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